알트코인들의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는 반등에 급하게 매수했다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의 대폭락이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틀 전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일 때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봤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헤드앤숄더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헤드앤숄더의 어깨, 머리, 어깨 패턴에서 머리 크기만큼 그 추세가 나오는데 그 가격대를 차트상으로 찍어보면 9만 5천 달러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진 통상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추세가 다 나온 상황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1월 7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죠? 얼마 전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를 통해서 크게 하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청산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 청산이 있었던 그 가격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투자자분들 중에서 조금 위험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잃었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뭔가 희망이 보이시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완전히 레버리지를 높게 타서 뭐 곱하기 50배, 70배 이런 식으로 타서 한 번에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통상적인 차트 패턴을 봤을 땐 아직까진 하락이 좀 남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뉘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드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하락이 조금 남아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다 보면 속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하락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이제는 좀 그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 하락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시드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지금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지만 저는 시즌 종료 이미 10월달 고점부에서 선언을 했고 이번에 만약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한다면 새로운 시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손실을 크게 보고 이왕 기회를 잡을 거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락 관점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큰 손실을 보는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에도 전달을 드렸었고 영상 앞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왜 비트코인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부터 하락을 받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왜 남았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최저점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틀 전에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인 관점을 상승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10만 5천 달러 부근에서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가 보인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 구간대가 지금 17분 45초대거든요. 여기서 제가 손절이라는 글자를 적었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상승 관점을 메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표시한 이 넥라인을 뚫어준다면 어떤 패턴이 완성되냐?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손절을 치고 하락에다가 베팅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패턴인데 그 머리 크기가 지금 화면에 표시한 95K 정도가 된다는 얘기까지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을 뚫어주는 10만 5천 달러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에 들어갔었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뿐만이 아니라 텔레그램망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락이 나온 당일날 11월 4일에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고점 매수자의 항복세가 보인다는 부분이었는데 신고점 갱신이라는 기대감에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여러가지 호재 속에서도 상승이 없다 보니까
매도세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제 방송 미리 보시거나 텔레그램방의 온체인 데이터 참고하셨던 분들은 이런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1봉, 4시간봉, 15분봉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최저점을 잡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을 썼던 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어쨌든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말 그대로 어깨, 머리, 어깨 모양으로 생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봤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어깨와 머리 저점을 연결한 선을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숏 포지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넥라인을 뚫었을 때 하방으로 추세가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이 머리 크기만큼 넥라인을 기준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비트코인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 그 부분을 과거 차트랑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헤드앤숄더가 2021년도에만 고점부에서 무려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이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2021년도 4월달 차트인데 이게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지를 어떻게 아냐. 일단 트레이딩 뷰를 켜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피보나치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차트상으로 작도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몇 번 돌려보면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이 최고점부터 저점부까지니까 여기까지를 머리 크기로 잡으면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이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피보나치가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1이라고 찍혀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머리부터 넥라인까지를 1이라고 찍었기 때문에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구간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2021년도를 보시면 31,200달러 구간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어디서 나왔었냐? 2021년도 말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보고 머리 크기를 피보나치 1로 잡은 다음에 추세가 터진 점을 기점으로 피보나치를 설정하면 머리 크기만큼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머리 크기에 해당하는 42,900달러대를 찍고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시면 이때는 2025년도 10월달 차트입니다. 10월 중순 차트인데 이때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었고요. 넥라인을 그대로 뚫어줬죠. 그래서 이 넥라인을 얼마만큼 뚫어줬는지 머리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머리 크기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거센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 자체가 비트코인 차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았는지 지금 최저점이 나온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머리 크기를 1이라고 세팅하고 추세가 터진 점을 기점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보이시죠? 머리 크기가 1인데 지금 머리 크기 피보나치 786도 안 찍고 거센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다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뭔가를 매수해서 자잘자잘하게 수익을 먹고 지난날의 손실을 맨징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식의 매매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넥라인 근처까지 빠질 때까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최대한 매매를 안 할 생각이고요. 일단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아직까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아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과거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머리 크기만큼 빠지고 나서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비트코인이 저점을 뚫어준다면 바로 이 자리가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기 좋은 또 하나의 기회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하락이 한 차례 더 나온다면 저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시장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간대가 왜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걱정하세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떨어지면 그때는 시즌 종료 아니냐, 내지는 여기서 저점을 갱신하면 더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일 텐데,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내려지게끔 차트뿐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도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번에 저점 구간을 갱신했을 때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트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다가 제가 이평선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도 이렇게 중국 정부의 채굴 규제 이슈로 크나큰 하락이 나왔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했죠.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반등이 한번 거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선을 결국에는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나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1선 이평선인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집을 1년에서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가격대까지도 뚫어준다고 하면 크나큰 하락이 나오는 시즌 종료가 펼쳐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 시즌 종료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초록색 선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개미를 턴 다음에 최저점 부근에서 개수를 늘려가고 수익을 보는 전략을 취할 때, 우리가 그 전략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421선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초록색 선에 살짝 안 닿긴 했는데 이 구간대에서 결국 매수세가 들어온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자리도 그렇고 저는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차트는 100% 맞는 게 아니다, 저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차트만 보고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ETF도 승인이 됐고, 그리고 나스닥하고 좀 상관관계가 깊어진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421선의 지지를 받고 크게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즌 종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시즌 종료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뭐를 보면 되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과거 차트로 넘어가서 2021년도 말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2년에서 3년 가까이 줄곧 횡보 하락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때 이 하락의 신호탄을 당긴 사건이 뭐였냐면요,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슈가 터지면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보통은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도 같이 따라오르게 돼 있죠. 그런데 보통은 이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돈을 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돈을 풀면 안 되고요. 이 당시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양적 긴축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크나큰 하락장이 이어졌고 시즌 종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시그널이 직접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벌써 금리 인하를 2차례나 진행했는데 시장이 이 모양이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코인이 오른다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 상황이 애매했냐, 바로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에 해당하고요,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다가 멈춰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세우고, 또 다시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다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운전하는 그런 안전주행 모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잡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많이 오른 코인들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시그널이 나왔냐면 양적 긴축을 3년 만에 종료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 직접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제거되는 상황이 현재 펼쳐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속 페달만 남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까지도 자세히 보셔야 현 상황에서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아까는 제가 421선 차트만 봤는데 이런 경제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이 시즌 종료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컨펌이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421선을 지지하면서 크나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리는 또 한 번의 시즌이 시작되는 그 변곡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이유와 함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왜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를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차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매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큰 하락을 한번 하는 1번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등해서 결국엔 이 넥라인까지도 깨주는 2번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일단 저는 1번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점을 갱신한다고 하면 지금 거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저점만 갱신한다고 하면 조금씩 물려가면서라도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집할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 이평선을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수 세력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할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영상으로도 그렇고 텔레그램망으로도 실시간 공유를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관점은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이 오른 알트코인들 위주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캐시라는 코인에 제가 숏 포지션을 들어간 상황인데, 이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갱신할 때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완성됐다고 보고 이렇게 고점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한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하락한 파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채널 패턴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현재 382 반등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넥라인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통은 이 하락 파동이 임펄스 파동일 때 반등이 382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한 차례 더 하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해주는지 아닌지를 저는 눈여겨서 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숏 포지션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고 이 비트코인이 넥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해줄 상황을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시나리오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2번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넥라인을 한번 지지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급하게 타기보다는 넥라인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한 다음에 상승장에 올라탈 예정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상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크나큰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데 그 폭이 넓어지는 형태를 확산형 다이아고날이라고 하고요. 2024년도에 비트코인에만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번에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단 추세선을 여전히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비트코인이 한번 저점을 갱신해준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저는 조정이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하단 추세선을 지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지금 수익을 본다면 이 상단 추세선까지 수익을 볼 수 있고, 손절 친다면 이 하단 추세선을 뚫을 때 손절을 치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그램방에 공유드렸던 대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정 없이 올라가는 이번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열어뒀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어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하락 가격대를 보고 있었던 것보다 조금 모자르게 하락이 나왔지만 코인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의견을 제가 공유 드렸었죠. 그때 당시 가격대가 비트코인은 98,000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000달러 구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도 지금 현물을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든지 저는 현재 수익을 보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1번 시나리오를 설명드렸던 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비트코인 차트가 조금 더 나와 봐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후속 관점과 상세한 분석은 추후에 텔레그램방에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아무리 빨리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차트상으로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하다, 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저만의 차트 분석 자료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시드 손실이 너무 크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후에 다가올 상승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관점 받아 가시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지기 전에는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서 손실을 피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